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RC 회로의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리즈 RC니까 직렬로 연결된 저항과 캐패시터 회로일 거고요. 필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하이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먼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항을 그리고 캐패시터를 그렸습니다. 요거는 캐패시터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그렸고요. 이 왼쪽 부분에 인풋이 들어갈 거고 여기 아웃풋을 갖는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필터예요. 필터 회로의 전부고 하나는 로우 패스 필터, 하나는 하이 패스 필터인데 저항과 그리고 캐패시터의 위치만 다르죠. 자,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먼저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요, 로우 프리퀀시가 패스하는 필터예요. 로우 패스 필터는 로우 프리퀀시가 패스하는 필터다. 필터는요, 무언가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걸러내고 블락을 시킬 텐데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만 패스시키는 필터라는 뜻이고요. 하이 패스 필터는 하이 프리퀀시만 패스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여기 L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H처럼 보이니까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외우기 쉽게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고요. 자, 로우 패스 필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프리퀀시를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인 볼테이지 아웃을 갖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로우 패스 필터는 볼테이지 인이 예를 들어서 5V 픽 투 픽이에요. 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프리퀀시가 가변한다고 했을 때 볼테이지 아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인의 앰플리튜드는 그대로인데 프리퀀시가 작을 때는 패스가 된대요. 프리퀀시가 높을 때는 블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요. 그렇다면 로우 패스 필터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볼테이지 인이 아웃으로 패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필터링에 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어느 지점이 통과되고 어느 지점이 통과가 안 됐냐라는 기준점을 FC라는 팩터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FC는 Critical Frequency의 약자입니다. Critical Frequency 혹은 같은 개념인데 Cutoff Frequency라고 불러요. 자, 어느 것으로 불러도 상관없으시고요. FC는 어떻게 구하냐? 시리즈 RC 회로에서는 1 over 2pi RC 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로우 패스 필터가 되냐, 이렇게 L 이렇게 외우고 H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되죠. 여기 XC라는 게 지금 저희가 A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XC가 있는데 XC는 1 over 2pi FC로 정의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F가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가 커지면 XC는 작아지겠죠. 반대로 F가 작아지면 XC는 커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자, 볼게요. 저항이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XC 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의 임피던스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R1과 R2가 있어요. 이 사이에 여기 볼테이지 인이 있고 여기 볼테이지 아웃이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에 볼테이지 인 저항 성분이 두 개가 있고 이 사이에서 볼테이지 아웃이라고 한 거예요. 볼테이지 아웃은요, 여기 직렬이기 때문에 볼테이지
R1, 볼테이지 R2 이렇게 전압 분배가 일어날 텐데 볼테이지 아웃은 볼테이지 R2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볼테이지 R2가 커지면 볼테이지 아웃이 커지는 거고 VR2가 작아지면 볼테이지 R2, 아웃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볼테이지 R2는 언제 커지냐면요. R2가 R1에 비해서 클 때 커지죠. 그렇죠? 전압 분배 법칙에서 큰 저항이 큰 전압을 떠안게 되죠. 혹은 반대로 작은 저항이라면 R1에 비해서 작은 저항이라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VR2는 작아질 겁니다. 그 말은 볼테이지 아웃이 작아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 프리퀀시가 높아진다.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XC가 작아질 거고요. XC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볼테이지 아웃이 작아지죠. 그죠? 프리퀀시가 낮아진다. 낮은 곳에서는 XC가 상대적으로 커지고요. 얘가 커질수록 볼테이지 아웃은 커져요. 자,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볼테이지 아웃이 커지고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볼테이지 아웃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회로 구성이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이 프리퀀시, 하이 패스 필터에서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대가 되겠죠? 하이 프리퀀시에서 패스하고 로우에서는 블락이 되니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상은 패스, 이 이하는 블락이다 라고 기준점이 되는 FC라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프리퀀시,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회로가 다르지만 FC는 똑같이 2파이 RC 이렇게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C,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의 특징 1, XC와 R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R이 있고 XC는 위상차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이 크기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갖는 세이라가 무조건 마이너스 45도가 되게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XC와 R이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이라는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때의 볼테이지 아웃 값이죠. 이 볼테이지,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 갖는 볼테이지 아웃 값은 0.707 곱하기 볼테이지 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 볼테이지 아웃.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의 볼테이지 아웃은 0.707 곱하기 볼테이지 인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와 R과 XC가 같을 때 무조건 각도는 45도를 갖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임피던스 부분이 볼테이지 인이었고 여기가 볼테이지 R, 볼테이지 C 이 둘 중에 하나가 볼테이지 아웃이 될 거예요. 자,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아웃이 여기랑 여기 그라운드 사이에 뭐가 있죠? XC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 C가 곧 볼테이지 아웃이죠. 자,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요. 볼테이지 C가 볼테이지 아웃이고요. 하이 패스 필터에서는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을 때 똑같이 여기가 볼테이지 R, 볼테이지 C는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볼테이지 아웃은 프로브를 여기와 그라운드를 찍었을 때 보이는 볼테이지 R이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테이지 아웃을 구해라 라고 하고 이 회로를 주면 우리는 볼테이지 R을 구해서 볼테이지 아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로우 패스 필터에서 볼테이지 아웃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회로를 보시고 아, 볼테이지 C가 볼테이지 아웃이구나 해서 볼테이지 C를 구하셔서 볼테이지 아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0.707 요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각도는 무조건 45도가 되잖아요.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그래서 여기는 볼테이지 인 대비 좀 짧은데 얼만큼 짧냐면 코사인 45도 혹은 사인 45도만큼 짧게 되어 있는데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둘 다 넣어보시면 0.707이 될 거예요. 그래서 R과 XC가 같을 때는요. 볼테이지 아웃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떤 거에 따라서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로 계산하시게 될 텐데 그게 무조건 0.707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의 볼테이지 아웃은 0.707 곱하기 볼테이지 인풋 이렇게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가지 개념을 더 배울 거예요. 볼테이지 게인의 개념인데, 볼테이지 게인은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인풋 대비 얼만큼 아웃풋이 얻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볼테이지 아웃 over 볼테이지 인인데, 인풋 대비 얼만큼 얻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볼테이지 아웃이 2배 커졌다 그러면 이득은 2배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증폭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혹은 로우 프리퀀시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키워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압 이득은 1보다는 작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숫자가 입력을 안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뭐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의 전압 이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볼테이지 아웃 over 볼테이지 인이잖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볼테이지 아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over 볼테이지 인이니까 약분되고 0.707. 0.707이 크리티컬 프리퀀시에서의 전압 이득이 될 겁니다. 자, 단위는 없고요. 0.707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파워 팩터라는 게 있는데요. P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사인 세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임피던스에서 쓰는 이 세이라를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코사인 세이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파워 팩터의 정의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트루 파워와 리액턴스 파워가 있을 때 파워 어퍼런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죠. 이게 세이라가 있을 때요, 원래 파워 팩터의 정의는 이 트루 파워가 어퍼런트 파워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게 파워 팩터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코사인 세이라라고 하면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코사인 세이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셨다. 그럼 이 각도 나오잖아요. 여긴 마이너스 45도지만 마이너스 떼시고요. 그냥 45도. 이거는 어떤 비중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마이너스 떼시고 45도 넣으시면 코사인 세이라를 구하시면 파워 팩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